안녕하세요. 시험 범위? 우리 공무원 시험, 객관식 공무원 시험 개념입니다. 객관식 공무원 시험에서 주로 잘 출제되는 범위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. 한 번쯤은 공무원 시험 볼까? 이렇게 생각하시니까요. 자, 이게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보면 요새 문제집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. 제가 볼 때는요. 앞에 몇 장 넘겨보면은 몇 년도에는 어디에서 나왔고 몇 년도에 어디서 나왔고 기출된 기출 문제가 어느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지가 벌써 표로 이렇게 작성이 다 돼 있더라고요. 이제 그거는 본인이 보면 아시는 건데, 자,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문제집, 행정학에 관련된 문제집도 저자로 참여를 해봤고, 공무원 면접, 여러 가지 했던 면접관, 심사위원, 평가위원, 이런 것부터 문제를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, 만드는 거 말고 뽑는 거, 선제라 그러죠. 남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내가 뽑는 게 있고, 또는 문제 검토위원, 야, 이 문제가 이게 맞는 거냐 아닌가, 이런 잡다한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약간씩은 다 해봤어요. 그거는 제가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문제 출제를 어디서 할 것인가? 제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. 첫 번째, 누가 강의를 하든 누가 책을 쓰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든 변하지 않는 이론이 있어요. 신공공관리론. 행정학 전공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공부 아무리 안 해도 들었을 만한 얘기, 거버넌스, 예를 들어서 공공선택 이론, 관료제의 장단점,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는 앞으로 100년이 가도 안 바뀌어요. 왜냐? 과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합의한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누가 잘하고 못하고, 좀 쉽게 설명하고 어렵게 설명하고, 예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차이는 있는데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. 그래서 저라면 안 바뀌는 이론에서 무조건 문제를 내요. 저라면. 이거 그래 다른 교수님들 마찬가지예요. 안 바뀌는 이론에서 내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새롭게 등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거, 한 1, 2년 정도 된 거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미 좀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도 꾸준히 나오고 이런 부분들.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책이나 문제집에 반영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. 그 대표적인 분야는 전자정보 분야입니다. 전자정보 분야는 책이 출간되는 시점에 이미 더 유행이 앞서가 있어요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자, 그런 새로운 분야인데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 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 신문 보도에도 나오는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. 이런 분야에서 한 문제 정도는 누군가가 창의적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령. 자, 과연 이 수험생들이 법이 바뀐 거 또는 새롭게 만들어진 법을 알까? 이게 궁금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을 공부 안 했으면 무조건 틀려요, 그거는. 그 다음에 바뀐 법령을 모른다. 그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경우는 특히나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중요한 부분. 그러니까 법령이 좀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경우들도 많아요. 그런 거 말고 좀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거를 이제 출제하는 경우들. 자, 그리고 법령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법령에 숫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. 60일 이전에, 90일 이전에 이런 문구들 있죠. 그런 숫자가 나온 부분은 유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. 헷갈리잖아요. 저도 좀 안 보고 그러면 그거 헤매요. 예를 들어서 60일, 90일, 120일 이런 게 가장 이제 흔히 나타나는 숫자들이고,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자, 해야 한다.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, 해야 한다. 이런 문장과 할 수 있다.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할 수 있다. 이런 문장이 들어간 경우는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. 왜냐면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는 좀 커요. 공무원들 입장에서는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운 말로 기속행위, 재량행위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런 문구들을 좀 공부하시면 법령을 공부할 때 편하다라는 겁니다.
자,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를 실제로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. 그 개인이 출제를 해서 이제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고르는 선제하는 사람들이 선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, 때로는 그러니까 문제 출제위원들이 모여요, 한 장소에. 모이면 뭐가 있습니까?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문제집들이 좀 쌓여 있어요. 이런 책상 같은데. 자, 그런 걸 참고해서 문제를 그 자리에서 다 출제를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자,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고전적인 문제 출제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돼요? 문제집이 꽤 많아요. 교과서도 있고.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잘 팔렸던, 그리고 아주 저명한 저자가 쓴 그런 이제 좀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쓴 그런 책들이 놓여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내죠. 근데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그거를 또 조금 바꿔서 내가 만든 거는 옆에 다른 출제위원이 또 풀어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당연히 있죠. 기출문제 중에서 요거는 시간이 바뀌어도 요 부분은 다시 출제할 만하다, 이런 내용들이 있죠. 자, 그래서 한 과목에 한 20개 정도의 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, 이 앉아서 출제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대체로 비슷해요. 요 부분은 중요하다, 요 부분은 중요하다. 그래서 모아보면은 의외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. 다만 공무원 시험은 떨어뜨려야 되는 시험이에요. 그러니까 전부 다 점수를 잘 주려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거, 구석에, 그러니까 그 책 보면 책 구석에 나와 있는 것들, 특히나 이제 암기 영역이 심한 영어, 한국사, 이런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지역적인 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하죠. 왜냐? 떨어뜨려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래서 지역적인 것까지 일일이 그걸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.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봤다 라는 게 나오면 정말 다행인 건데, 나 이거 전혀 난 이거 모르겠네, 어디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네, 이러면 그거는 틀리는 거예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이 문제 출제의 요령이, 그리고 나와 있어요. 이게 난이도 상은 몇 개 내고, 중은 몇 개 내고, 하는 몇 개 내고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근거, 이 문제는 어느 자료에서 봤습니까? 이게 다 입력이 돼야 돼요. 그냥 아무렇게나 문제 출제는 절대 못합니다. 자, 어느 책의 몇 쪽에서 참고했음, 어느 법령에 몇 개에서 어디에서 참고했음, 그렇게 다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죠. 자, 그리고 이제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끼리 돌려보면서 이제 문제를 교정해주는 방법도 있고, 출제만 하고 뽑는 사람은 뽑는 사람이 따로 하는 사람도 있고, 이렇게 돼 있는데, 결정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뀌지 않는 이론, 그 다음에 좀 새로운 분야인데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, 자, 그 다음에 법령에 좀 중요한 부분이 바뀐 거, 최신 법령 같은 거, 특히 법령의 숫자, 그 다음에 할 수 있다, 해야 된다, 그런 부분들,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문제집들, 그리고 교과서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출제의 어떤 이런 걸 궁금해 하셔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, 일단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시중에 있는 그 주요한 문제집, 그리고 모의고사, 각 학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같은 거는 빠짐없이 응시를 하시는 게 맞아요. 그렇게 비용이 엄청 크게 들어가진 않거든요, 제가 볼 때는. 자, 그런데 좀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다양하게 풀려고 하면은, 자, 딱 한 가지죠.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. 자, 내가 A 학원에서 모의고사, B 학원에서 모의고사, C 학원에서 모의고사, 또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출제한 모의고사, 다른 선생님이 출제한 모의고사, 문제를 좀 습득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문제를 풀려고 한다 보면은 결정적인 건 시간이에요. 공부량의 문제예요.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안 그러면은, 그러니까 그래야만 문제 출제 이제 하려고 들어가신 분들이 책상에 쌓여져 있는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보는데, 그래도 그렇게 쌓여져 있는 그 자료를 내가
공부를 하고 풀어본 거하고 안 풀어본 거의 차이는 상당히 커요. 제가 볼 때는요.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뭐 그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, 아니면 아주 진짜 바가지로 먹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, 그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.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 공부 양, 투자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많아야 된다고 봐요. 그래야만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보게 될 그 자료, 문제집 교과서에 있는 거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. 영상 여기까지고,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